어릴 때 스웨덴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당연히 나도 같이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밥 먹을 동안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결국 나는 밥을 못 먹고 친구가 다 먹고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담이 온라인에 등장하자 진짜다, 나도 당했다, 배고프니 서러웠다는 댓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밥을 중요시하고 손님 접대에 진심인 정 많은 한국 문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집에 놀러온 손님을 굶겨서 보내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이 내용은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알려지며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고 각종 SNS에서는 삽사인 스웨덴 게이트라는 해시태그까지 붙으며 밈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스웨덴 출신 대학생 알리시아 퍼거슨은 한국에서 6개월간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사는 것이 꿈이거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팁과 요령을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K-팝에 빠진 후 한국 여행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모았고 마침 방학 때 한국 집에 돌아가는 친구의 시기에 맞춰 함께 방문했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이기도 하고요. 이 글에서는 한국 생활을 꿈꾸거나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게 한국 생활을 더 쉽게 만들어줄 유용한 팁과 요령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한국 생활의 기본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쇼핑이나 외식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차가 크겠지만 한국에는 멋진 커피숍이 정말 많아서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식비를 포함하면 한 달에 대략 1,600에서 2,000달러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세를 아끼고 싶다면 셰어하우스나 고시원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절대 저렴하지 않으며 특히 쇼핑센터를 조심해야 합니다. 놀라운 상점들이 많아서 쇼핑할 생각으로 외출하면 150달러 정도는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언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은 안부를 묻거나 만남을 제안할 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라고 묻습니다. 음식은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하며 언젠가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잘 지내? 라는 직접적인 안부 질문보다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의 식사를 챙기는 문화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식사 시간에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가족끼리만 식사한다는 이야기는 일부 사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는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친구 가족들이 밥을 먹는 동안 혼자 친구 방에 앉아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흔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 슬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문화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런 스웨덴의 관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과거에 매우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절약 정신이 아직 일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서로 용돈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집에서 놀 때는 식비를 포함해 30달러 정도를 주었고 방학 때 친구 집에서 슬립오버를 할 때는 다음날 아침 식비까지 포함해 50달러 정도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집에 갈 때 제가 먹을 도시락을 직접 가져갔던 적도 있습니다. 모든 스웨덴인이 이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는 경제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한 문화적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저희가 있는 방에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노크를 하고 과일 접시, 차, 빵, 과자 등 간식을 쉴 새 없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저희를 부르시더니
좋기 20가지는 넘어 보이는 반찬들로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간식으로 배가 불렀지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친구의 아버님은 친구를 따로 부르셔서 밤에 혹시 배고프다고 하면 치킨이라도 시켜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스웨덴도 우리의 이러한 문화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데다 외식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은 외식을 즐기고 식당에서 약속을 잡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한국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편리함보다는 사치나 지위를 나타내는 측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은 이동을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정말 쉽고 편리하고 깨끗하며 저렴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관광객에게도 매우 명확하게 안내되므로 어디서 내려야 할지 걱정하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특히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편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음식에 관해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단 10에서 15분 만에 갓 조리된 음식을 집 앞까지 바로 배달해주는 앱 서비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한 알리시아는 이제 스웨덴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